5장 2절 컴퓨팅 사고와 교육, 응용,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세계 각국의 컴퓨팅 사고 교육의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컴퓨팅 사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각국의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실행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차세대 과학 기준을 통해서 과학 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팅 사고를 통합하고 수업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 과정에 컴퓨팅 사고를 포함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연수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버드라든지 MIT 같은 큰 유명한 학교에서도 컴퓨팅 사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 분야에 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영국, 일본, 중국의 컴퓨팅 사고 교육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컴퓨팅 사고 교육을 국가 교육 정책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교육 정책을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컴퓨터 과학 교육을 의무화시켰으며 이 컴퓨팅 사고 개념을 교육 과정에 통합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벌써 2012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 컴퓨팅 사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이 컴퓨팅 사고 교과 내용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일본보다는 조금 늦게 2014년부터 16개의 컴퓨팅 사고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학교 교육의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점차 전국의 학교에 있는 학교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러한 학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 이 개념,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컴퓨팅 사고 교육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국민대학교를 시작해서 여러 대학에까지 이르러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 수업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컴퓨팅 사고 교육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이 대학들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 이 컴퓨터 사고, 이 교육 과정을 필수 과정 또는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과목들이 신설하고 또 배워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노력들도 그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중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국가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를 적용한 생활 속의 예를 한번 들어서 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응용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작문인데 작문 과정에서의 컴퓨팅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글을 쓰기 전에는 컴퓨팅 사고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글의 구조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글의 주제를 정하고 중심이 되는 사건을 결정해서 등장인물의 역할과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를 또 머릿속으로 한번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하죠. 아무튼 이렇게 컴퓨팅 사고를 적용 또는 활용해서 작문을 하게 되면 글을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면 작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에서도 이 컴퓨팅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전체 작업을 몇 개의 단계로 분해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완성하는 단계, 또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 디자인을 하고 수정하는 단계, 끝으로 이런 디자인들을 보완하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분해를 통해서 디자인 작업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의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 작업에서 이 컴퓨팅 사고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의 생활 속의 적용예, 미술 부분. 물론 미술 부분에서도 그 컴퓨팅 사고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우리가 보통 분석할 때는 그 작품 속에 대한 사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품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품에 사용된 색상이나 형태, 선, 이런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작품의 특징, 이 작품만 갖고 있는 것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작품에 속한 미술의 사조를 파악하고 해당 작품이 어떤 양식이나 화풍을 따르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석 단계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패턴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 인식 또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을 분석하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직선과 블록 단위의 색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특정하거나 미술사조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컴퓨팅 사고를 적용을 해도 우리가 보다 깊게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수학에서도 이 컴퓨팅 사고가 적용되는데요. 수학에서는 그 컴퓨팅 사고를 아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문제를 풀기 전에는 그 당시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처음이겠죠. 그래야만 이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고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이 컴퓨팅 사고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해당 제시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핵심 요소를 파악하면서 이전 문제와의 패턴도 비교하고 또 도표 등의 추상화를 통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에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면 수학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되고 더욱 효율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이해하거나 또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에도 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영어를 해석할 때에는 그 주어진 문장에서 그 콤마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문맥을 파악하고 또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문장을 분해하는데요. 이 콤마 문맥을 고려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혹은 긴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을 분석한 후에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 문장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죠. 앞에 나와 있는 그 문구처럼 예를 들면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이라는 문장은 콤마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to be와 or not to be라는 구문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그것이 문제로구나 라는 의미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 문장을 컴퓨터 사고를 통해서 분해하고 해석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를 번역하거나 할 때도 이 로직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로직이 컴퓨팅 사고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컴퓨팅 사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를 이해하고 또 역사를 분석할 때도 이 컴퓨팅 사고가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비슷한 시대에서 발생한 그 역사적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병렬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역사를 이해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연도나 뭐 한국사 연도, 세계사 연도, 이 사건들, 일어난 사건들을 대비해서 분석을 하고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사에서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세계사를 보면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는데 세계사를 보면 1492년 이때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세계사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그 비슷한 시기가 1591년에 그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 등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었고 그 아무튼 이렇게 그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해서 공부하면은 체계적으로 쉽게 그 세계사나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연도별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을 이 역사에 접목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중으로 음악을 이해하거나 혹은 작곡가로서 음악을 창작할 때에도 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 음악을 이해할 때는 이 패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패턴 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은 코드와 화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패턴 인식 후에는 이 음악의 운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아무튼 이 음악 작업에서도 컴퓨터 사고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청중은 기존에 있는 음악을 이해할 때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작곡가는 창작을 할 때도 더 심오하게 패턴들을 이용해서 작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악에서도 이렇게 컴퓨팅 사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는 뭐 음악이나 미술 특정한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쉽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줄을 서는 상황에서도 이 컴퓨팅 사고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제시됐듯이 이렇게 줄을 서는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형 마트나 또는 놀이공원에서 계산대나 매표소에서 줄을 서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림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줄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게 되죠. 여기서 컴퓨팅 사고란 주어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분석을 해서 또 어떤 줄을 서야 빨리 순서가 돌아오는지 또 어떤 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을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줄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 컴퓨팅 사고의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여주는 정보죠. 줄 서고 있는 정보.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컴퓨팅 사고가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생활 속에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됐던 그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리에서도 이 컴퓨팅 사고가 뭐 적용될 수 있죠, 당연히. 그동안 여러 번 요리를 예시를 들어서 컴퓨팅 사고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생활이고 이 생활 속에서 컴퓨팅 사고가 적용되는데 요리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 병렬 처리 관련된 거 아까 전에 윙 교수가 말했던 거 또 여기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러 음식을 뭐 동시에 요리하거나 뭐 준비할 때 당연히 이 컴퓨팅 사고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오븐에 스테이크를 구우는 동안에 뭐 프라이팬에서는 야채를 볶거나 썰고 또 그 사이에는 음료들 준비할 수 있고 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병렬 처리 뭐 다시 말하면 병렬적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 병렬 처리는 그 앞서 설명했던 윙기우스가 제시한 그 컴퓨팅 사고 모델 중에 하나이죠. 그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개념을 이용하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 요리하는 작업, 이 일들을 일련에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때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고 또 분색하고 분해하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컴퓨팅 사고의 또 다른 예시가 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컴퓨팅 사고는 AI의 머신러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일련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같이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죠. 알파고는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그 컴퓨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 사고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 중요성과 코딩 관계. 이 페이지에서는 컴퓨팅 사고와 중요성과 코딩의 관계에 대해서 참고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이 컴퓨터 과학의 핵심적인 기반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능한 한 시간과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윙 교수가 컴퓨팅 사고에 대해 처음 발표한 이후 이 개념은 컴퓨터 과학 분야를 넘어 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인식되고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컴퓨팅 사고는 단순히 코딩 기술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 과정을 단순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전문가들에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낸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정확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르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인가? 논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과 메모리 등을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한가? 자원 사용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똑같이 쓸 수 있는가? 일반화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그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확성 부분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정확성인데, 이는 해결책이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유효성을 보장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길을 찾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로를 찾기 위해 지도나 길 안내 앱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여러 해결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이는 시간 낭비, 비용, 노력 등의 자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로를 사용해서 가고자 할 때 가장 빠르고 또 짧은 거리를 선택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결책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각 단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야 할 때는 북쪽 방향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원 사용량이 되는데 이는 시간, 메모리, 에너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성능은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 체증을 피하고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얻은 해결책은 또 다른 유사한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반화 가능성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서 유연하고 광범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길을 찾는 방법을 다른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컴퓨팅 사고를 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의 장점. 이 컴퓨팅 사고의 장점은 전통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이것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그 분야 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다른데요. 컴퓨팅 사고는 보다 유연하고 범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낚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상상해 볼게요. 낚시 기술은 특정한 패턴 인식과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한번 습득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든 물고기를 잡는 데 유용하게 됩니다. 이 컴퓨팅 사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컴퓨팅 사고의 틀을 익히고 나면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도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는 컴퓨터 과학은 물론 경영과학, 예술, 다양한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해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넘어 적용할 수 있고요.
학습자가 보다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방면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주요 사고 방식으로 인식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방식은 전통적인 사고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또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계와 규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볼 수 있는 이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유사한데, 예를 들면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 팀들은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테스트한 후에 출시를 하는데, 각 단계를 미리미리 계약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상생활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컴퓨팅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과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해결책을 고려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후에 그 실행 과정을 또 단계별로 나누어 계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사고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 해결, 의사결정 및 창의적 사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컴퓨터 사고는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와 코딩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이 이 코딩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기술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코딩 교육은 그 자체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은 단순히 언어나 복잡한 문제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고 기르는데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컴퓨팅 사고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능동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코딩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기술, 컴퓨터 사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또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육자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학생들은 코딩 기술뿐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컴퓨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코딩과 컴퓨팅 사고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세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의 발상.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5장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컴퓨팅 사고의 발상. 네, 보시면 이 컴퓨팅 사고는 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깊은 사고력을 결합해서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각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을 구조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사고의 주요 단계는 여기 보이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면 문제 분석. 해당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해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또 관리하기 쉬운 여러 부분을 나누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체 문제의 해결이 좀 더 용이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도 많이 찾았는데 패턴 찾기. 네, 문제의 구조나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수상화 잘 알고 있죠? 문제에 중요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제거를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서 문제는 점차 간소해지고 본질적인 요소만 추출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계. 이렇게 추출된 패턴과 수성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며 필요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현이란 이 설계된 알고리즘을 실제 코드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실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팅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광범위한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되며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접근법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는데요. 녹음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